안녕하세요. 라이트버그의 해비 프렌드 미스터 지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비 프렌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같이 수다를 나눠볼까요? 예, 제가 최근에 플러터로 새로운 앱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앱을 만들다 보니까 그 위젯하고 네. 그 위젯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디자인. 네, 특히 항상 맨 마지막에 괴롭혔던 게 디자인이거든요. 그렇죠. 이 감각 없는 인간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걸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본빵으로 머티리얼이 제공이 된다. 그렇죠. 기본으로는 네. 머터리얼 디자인이 깔려 있으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말 중간은 가겠구나 하는 오. 그런 위안이 딱 이제 드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계속 만들었다가 일부 기능을 플러터로 새로운 앱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드론 관련해서 뭐 앱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통째로 이제 플러터로 처음부터 이제 만들고 시작했거든요. 요거 좀 간지나게 만들어 보려고. 아, 진짜요? 했는데 역시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니까 제 고민의 폭을 확 줄여들었어요. 거기서 약간씩 바꾼 거예요. 약간씩만 바꾸면 되니까. 그레디언트 이런 것도 한번 쉽게 플러터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도 이렇게 쫙 이렇게 좀 뭔가 파스텔 톤으로 만들었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디자인에 대해 고려하셨던 것들이 기존 대비해서 플러터에서 많이 제가 이제 힘을 고민을 안 하게 덜어주나요? 됐죠. 많이 덜어줬죠. 제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주로 앱을 만들었었는데 전 뭐 리액트 네이티브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리액트 네이티브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가끔 해보는데 리액트 네이티브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스타일링 하는 것들은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많은데 제 미적 감각으로는 처음에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이걸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걸 보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어떤 거는 요거는 내 마음에 드는데 요게 마음에 안 들면 딴 쪽은 저게 괜찮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니까 너무 이제 선택하는데 힘들었고 그때 UI 관련 있는 걸 한 3번을 갈아탔거든요. 뭐 일단 지금 여기 오니까 그 고민이 없어서 그건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플러터의 위젯이라든지 위젯과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직 플러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위젯이라는 단어는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저희가 사용하는 스크롤링이라든지 인풋, 홈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 다 처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그 머티리얼 앱이라는 걸 만들면 머티리얼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머티리얼 디자인은 흔히 보시는 카드 같은 디자인들 있잖아요. 이제 쉐이딩이 되고 엘리베이션이 된 카드 같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제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전 뭐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리액트랑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로 그 공수가 줄어들나요? 앱을 만드는 그거 빼고 디자인만으로 따지면 전 거의 이걸 쓰면서는 고민을 안 했으니까 내가 만든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주는 대로 받아먹자. 개발자들이 본인들은 어차피 디자인은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은근히 작업을 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그 잉여 시간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 이대로 쓰면은 괜찮나? 이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차라리 선택지를 여러 가지 주는 게 리액트였다라면은 플러터는 그 선택지를 좀 상당히 좁혀준다. 줄어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별 생각이 없으면 이거 써라 이제. 모든 거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진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나요? 이 세상에 전지전능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웬만한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은 거의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드 파티들이 또 있어요. 그 새로 하나 만들어 올린 그 비디오가 디스미서블이라고 이렇게 좌우로 촥 스와이프 해가지고 지우거나 뭐 세이브하거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이러면 이쪽에 이쪽으로, 삭제, 이쪽으로 하면 뭐 보관.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기본적인 거는 구현이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거 원하시면 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도 있고 근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도 기본으로 머티리얼 디자인을 지원을 하니까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이게 갑자기 생뚱맞은 디자인이 튀어나온다. 그렇죠. 이러면은 또 쓰기가 곤란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준다 해도 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싫어요. 그런 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의 기능이 아니라 어떤 UI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쓸 때 어떤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도 참 큰 장점을 그거 생각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페이지는 좀 다르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진짜 금물이에요. 왜냐면 그건 마치 위에는
위에는 정장을 입고 있는데 밑에는 드렁크 팬티만 입고 있는 느낌? 일관성이라는 게 없으면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감도 많이 깨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좋아요. UI적인 요소가 없는 것도 있지만 UI적인 요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기존에 내 컴포넌트에 이거를 갖다 붙일 때 어떤 UI 일관성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구글에서 진행을 한 거고 구글의 머터리얼 디자인이 전폭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디자인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혹시 디자인 잘 하시는 분은 시비 걸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해줬다라는 거에 그냥 일단은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뭐 굉장히 히트치고 크게 나가면 그때는 뭐 디자인 새로 생각해야죠. 반대로 저는 뭐 원래 디자이너였기도 했고 디자인 쪽도 신경 쓰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 플러터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디자인 거의 작업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안심이 돼요. 그냥 포인트만 바꾸면 될 정도로. 그래도 혹시 작업을 하시면서 뭔가 불편하거나 혹은 이거는 조심해 이런 부분이 따로 있었을까요? 제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디자인 요소의 거의 모든 것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 커스터마이징 그거 딱 보면 정말 난감해요. 왜냐? 디자인의 그 용어나 의미를 알아야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내가 색깔 한두 개 어중간하게 바꾸고 이거 바꾸면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거든요. 저는 디자인에서 이걸 보고 나서 관심이 좀 생겨서 언젠가는 제가 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한번 좀 공부를 해서 초전문가가 아니라 고민했던 거 이런 것들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좋네요. 네. 디자인에 조금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색채학을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온라인상에도 다양한 그 색상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도 있고 아니면 서점에 가면은 색채학 책 같은 게 있는데 이론을 공부하시기보다 좋은 색깔들, 배색이라든지 보색이 잘 돼 있는 세트들을 눈으로 많이 봐두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 자연스럽게 감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색채학을 먼저 좀 많이 봐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나 머터리얼 디자인은 색깔들의 싸움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플러터는 나쁜 점일 수도 있어요. 위젯이 너무 많아요. 또 좋은 점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웬만한 거는 다 제공이 돼요. 네. 디스미서블이 실제로 맨바닥에서 구현하려고 그러면 꽤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애니메이션도 그렇죠.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애니메이션도 스무스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다른 기능을 주려고 그러면 왼쪽 스와이프 할 때는 색깔 달리하고 오른쪽 스와이프 할 때 색깔 달리 해주고 정말 딜리트 할 때 딜리트 할 거냐 컨펌 할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그거 하면 그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플러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또 그게 특히 이제 리액트 쪽 많이 한 사람들은 리액트에서는 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제공이 되면 그게 또 고민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누구 걸 쓰냐? 누구 걸 써야 되느냐. 몇 개 살펴보고 너무 이제 다운로드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면 그건 이제 결정이 쉬운데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상승세고 어떤 거는 조회수가 많은데 하락세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능이 다양한 라이브러리일수록 변수를 내가 다 보면 그게 한 번에 뭐 하는 건지 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게 좀 어떤 때 안 좋아요. 개발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거군요. 근데 내가 뭐 스와이프 해가지고 디스미스 하는 거 내가 지금 라이브러리 만든다고 해서 잘 만들 확률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뭐 독보적으로 다른 기능 혹은 다른 모습으로 할 거 아닌 이상은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식상하게 써야 되나라고 하지만 UX 측면에서 보면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구글 폰을 쓰니까 익숙한 UI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으면은 이질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될 때는 전 차라리 그냥 구글 머터리얼 혹은 지금 플러터에서 기본 제공해 주는 거를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회사에 자원이 아주 많으시고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들을 두신 곳이 아니라면 머티리얼 디자인보다 잘 만들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머티리얼 디자인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제가 좀 감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테마라고 하죠. 그 테마를 거의 무한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는 만들어줬지만 머티리얼 IO라는 사이트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보면 뭔 말인지 잘 대부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렇죠. 엄청 심도 있게 돼 있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가이드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게 얘네들이 보면 다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걸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개발자로 따지면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리저리
이리저리 막 테스트를 해도 확실한지 아닌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디자인도 아무리 멋있게 뭐 잘 만들었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적응을 못하면은 그러면 사용자들 단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경험성이 좋으냐라는 걸 몇 년 동안 축적해온 건데 그거를 뛰어넘는다라는 거는 뭐 쉬운 건 아니니까. 절대 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랑 일을 하면서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을 위에다 보여줬더니 윗분이 거부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좀 트렌드가 지나가신 분인데 뭐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르니까 싫어하는데 이럴 때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의 무한대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쓰지 않으면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그 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겼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니까 프라이머리 컬러, 세컨더리 컬러 뭐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뭐 프라이머리 컬러는 제일 중요한 색깔이니까 많이 쓰고 뭐 세컨더리 컬러 그럼 뭔가 베리에이션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프라이머리 스와치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스와치는 도대체 뭐요? 하고 또 찾아보니까 팰러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컬러를 프라이머리 스와치로 지정을 해두면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알아서 어떤 적정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쉐이딩을 자기네가 저절로 이제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 옛날에 프라이머리 스와치만 지정을 해줬는데 약간 쉐이딩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에더스의 클라이언트 혹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취향이란 말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 취향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반대거든요. 본인 취향이 안 맞으니까 취향이 맞아요. 다양한데라고는 하지만 UX에서는 취향을 타지 않는 걸 집중을 많이 해요. 오히려 그 분을 맞추기 위하기보다 만인을 맞출 수 있는 것. 머터리얼 디자인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뻐 보이거나 뭐 훌륭해 보인다라기보다 편안할 수 있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또한 좀 전에 뭐 스위치 컬러라든지 따지고 보면은 디자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 UI 개발자들은 개발자인데도 디자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색상, 색채학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할 게 너무 많은데 머터리얼 디자인의 플러터의 기본 위젯들을 사용하면은 전 적어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 1년은 벌어주지 않을까. 그냥 쓰시는 게 세이브 시켜줄 수 있어요. 플러터로 만들면 애플에서 구동을 하건 안드로이드에서 구동을 하건 똑같은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머티리얼을 쓰면 그게 또 싫은 분들도 있잖아요. 머티리얼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웬만한 애플 디자인이 또 지원이 되어 있어요. 쿠퍼티노 위젯이라는 걸 쓰면 그러니까 머티리얼 위젯이 아니라 쿠퍼티노 위젯을 쓰면 거의 애플 디자인을 대부다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머티리얼로 나오고 iOS 환경에서는 쿠퍼티노 이렇게 나오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iOS면 쿠퍼티노 위젯으로 넘어가고 안드로이드면 머티리얼로 넘어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복잡해지니까. 복잡도 복잡이고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 이렇게 박스가 축 떨어지면서 딱 하는데 iOS는 이렇게 뭐 빙빙빙 돌리는 거면 화면 배치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는 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똑같이 쿠퍼티노 디자인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은 다 그걸로 쓰시면 돼요. 저는 뭐 그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프라이머리 컬러하고 액센트 컬러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조합이 좋은 건지 좀 그 정도만 좀 알았어도 좋겠는데 그 두 가지 색깔 조합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는 웹을 보면서 뭐 리액트도 하고 앵귤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 제일 어렵다고 느낀 게 CSS였어요. 고객은 내가 뭐 리액트로 짰건 앵귤러로 짰건 그거 알 리가 없을 거고 결국은 보기 좋고 사용이 편하냐일 건데 그 사용성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 CSS를 정말 잘 쓰면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쓰게 만든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컬러부터 좀 맞추기가 이제 난감한 거예요. 우리 공동 선생님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부트스트랩이니 뭐 머티리얼이니 뭐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컬러 같은 거 해준다는 게 정말 그게 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컬러를 구분 지어주는데 또 그 컬러를 웹사이트라든지 혹은 앱이라든지 균등한 느낌으로 계속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화면들을 디자인하려면은 단순히 컬러만 요걸 선택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확장되면은 색깔들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하실 바에 각각에서 제공 주는 거를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트스트랩을 쓰면 흔히 나오는 고민이 그거잖아요. 다 똑같아 보인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뭐 풀스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거를 보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뭘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고 할 때 빠르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허접한 모양새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훌륭한 기능도 다 묻혀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웹 디자인 출신이잖아요. 웹 디자인도 꽤나 오래 했었고 디자인 쪽도 열심히 했었는데 확실하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요. 진짜 본인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감각 난 뛰어내 우월해 자신 있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따로 하실 생각 안 하시는 게 사람들은 멋있는 디자인보다 본질은 화면이 아니거든요. 서비스지. 그 안에 컨텐츠고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건데 어떤 개발자들은 딴 길로 많이 세세요. 애니메이션 막 왜냐면 본인이 하다 보면 신기하거든.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네? 본인만 신기한 거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없을까요? 디자이너들이 그걸 보면은 차라리 군더더기가 없는 게 깔끔하고 저는 참고로 혼자서 디자인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냥 만들지 않아요. 부트스트랩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이유가 그걸 만들려고 하면 전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와 이거 컴포넌트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괜히 UX, UI 디자인 팀이 따로 있는 이유가 그들이 만약에 사이트를 갖다 이렇게 디벨로퍼 하나 할 때마다 최소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사이트 하나 만들 때마다 그거를 할 생각할 바에는 그냥 기본 제공해 주는 거 쓰는 게 만인을 위해서 좋은 거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빠른 시간에 혼자 또는 스몰 팀으로서 뭔가 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할 때 일단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일단 아이디어를 잘 만드셨을 때지만 그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쓰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거부감을 안 줘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깔끔해야죠. 정말 개박같이 만들면 그걸 누가 그걸 먹겠어요? 디자인이 진짜 엉망 혹은 웹 1세대의 사이트를 아직까지 유지하는데도 컨텐츠가 너무 뛰어난 경우 그럴 땐 가능해요. 뭐 미국에 유명한 사이트 있잖아요. 근데 레딧 가보면 디자인은 정말 평범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뭐 너드라든가 이런 애들이 잔뜩 모이는 게 이미 구조화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익숙해서 맨날 들어오는 거지만 새로 이제 어필할 때는 기왕이면 뭐 깔끔한 게 좋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만들어져 있다. 제가 이제 플러터의 장점으로 또 하나 드는 게 바로 그런 어떤 깔끔하고 일관된 디자인이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뭐 리액트 네이티브도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점이 스킨을 뭘 입히냐, 디자인을 뭘 입히냐, 뭐 이런 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 공선생님한테 뭐 여러 가지 보여주고 뭐는 게 좋겠냐고 물었잖아요. 다 디자인이 달라. 근데 내가 그걸 하나를 쓰면 그 다음으로 다시 스위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개발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판단 못 하실 거예요. 디자인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지. 디자인이 좋다는 게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은 보면 내가 마음에 든 색깔을 좀 많이 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럼 내가 마음이 끌려. 그런데 그게 남들도 다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 페이퍼를 썼는데 그게 머티리얼 디자인 쓰는 거였어요. 내 취향에는 뭐 머티리얼 디자인이 맞았나 보다 이건데 일관된 어떤 그 UI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선택이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어려웠었어요. 저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 똑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 정장을 입듯이 깔끔하잖아요. 튀는 거나 이런 게 없지만 그게 예의인 것처럼 여기서 막 정장을 뜯어 고친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만류하고 싶어요. 이거를 수정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뭐 해바라기를 이만한 걸 단다든지 자기 생각이 멋있어 보여요. 정장을 안 입는 것만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플랫 디자인이나 머터리얼 디자인 나온 지 꽤나 오래됐잖아요. 머터리얼 디자인도 이제 2.0 세대로 넘어갔고 표준화가 됐고 이거를 쓴다는 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만나는 그런 애티튜드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디자인 쪽에 신경을 아예 안 쓰셔도 돼요. 플러터 앱을 만들 때 저는 디자인을 별도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건들고 다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만 조금씩 해주는 게 오히려 센스 있어 보이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리액터나 플러터나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해요. 컴포넌트 베이스드로 이제 굴러가는 거니까 뭐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일단 머티리얼이나 쿠퍼티노가 됐건 그런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정교하게 바꾸는 건 중간에 하면서 힘 뺄 필요 없다. 이제 이걸 최적화할 거냐, 리렌더링 하는 개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또 여러 가지 이슈로 나오거든요. 저는 뭐 이게 머티리얼 디자인하고 똑같은 건데 처음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 그냥 만들고 최적화는 그 다음에 생각을. 디자인도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사람이 심리가 뭔가가 밋밋해 보이고 한데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하나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했던 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서비스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디자인도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적화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거를 막 생각하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빠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막 골이 막 오히려 더 골이 아프고 진도로 안 나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디자인 전공이라든가 그런 거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걸 해보니까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요. 결국은 간택 받는 거잖아요. 저를 선택해 주세요 할 때 뭐 누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다 그 일일이 다 써보고 선택합니까?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 아니라 그래도 이건 뭐 왜 이렇게 불효하는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저희가 앱스토어에 올리게 될 때 사용자들이 물론 디스크립션 설명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첫인상 앱의 구동 화면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디자인을 조금 알거나 혹은 일반인들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이 이쁜 걸 많이 찾기도 해요. 근데 그 이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밋밋함을 타파하는 그런 이쁨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개발자 저희가 못 만들어요. 머터리얼 디자인은 엄청 훌륭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쓰셔도 기본적으로 평균은 간다. 맞아요. 평균은 간다. 이게 중요한 거 알죠? 그렇죠. 괜히 거기서 뭔가 건드려버리면은 이상해진다. 그렇죠. 중간은 간다 이거죠. 플러터를 처음 시작하실 때 혹은 이제 개발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굳이 디자인 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플러터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거 정말 큰 장점이죠. 네. 그래서 저 이제 뭐 플러터 관련해서는 아주 자주 쓰는 위젯들을 제가 세보니까 또 아주 자주 쓰는 위젯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위젯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쯤이면은 뭐 다 만들어 놨어요. 이쪽이에요. 이쪽인가? 그 원래 매뉴얼 잘 안 읽게 되잖아요. 플러터의 위젯에 보면 컨스트럭터에 보면 엄청 많은데 그거 사실 다 안 읽게 되고 그리고 쓸 때 보면 그때 읽으면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자주 쓰는 거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젯과 위젯에 관련한 디자인 이야기들을 헤비 프렌님과 나눠봤는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네요. 플러터는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 털어버리시고 플러터와 함께 시작을 해보신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또 그 시간이 왔어요. 네. 뭐 아쉽네요. 예, 근데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보시죠. 그러니까요.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꼭 다음 시간에 만나요.